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흐름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김선현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8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던 이 국내 지수가 오늘도 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12월 CPI 지수는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지만요. PPI 지수는 3개월 연속으로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12월 중순 이후로 최대폭의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시장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금종욱 전문가님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좀 시장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 줄 시황평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코스피 8거래 연속 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지수가 좀 다시 밀리는 움직임이 나오네요. 일단 뭐 중국장이 개장하고, 홍콩 항생 지수도 좀 크게 빠지는 모습이다 보니까, 지수가 우리나라 영향을 좀 받는 모습이고, 또 역시나 지정학적 리스크적인 부분이 또 영향을 준다고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북한의 도발에 따른 미사일, 발사가 좀 있어져 주말 동안에 거기에 따른 또 방산 테마들이 좀 아침에 좀 상승이 좀 나왔다가 지수 반등에 의해서 좀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지금 다시 지수가 또 저점을 또 깨러가는 흐름이 좀 나와주면서 또 방산 테마라든지 또 유가 관련 상승주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좀 반등이 좀 나오는데 오늘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휴장입니다.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이다 보니까 미국장이 영향을 좀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 오히려 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에서 또 시장이 또 발목을 좀 잡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미국 시장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 너무 약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지주하는 정책이 좀 없다 보니까 좀 메리트가 없어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연일 또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좀 보이는데 우리나라 업종 자체가 좀 약하다. 반도체 쪽이라든지 2차 전지 쪽이라든지 물론 강세를 보일 수 있지만한 업종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메리트를 못 느끼는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메이저급의 자금들이 상당히 좀 메리트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일단 금리가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금리 대비해서는 메리트를 못 느낀다고 생각하는 건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우리나라에 비해서 주주환원 정책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메리트는 오히려 더 일본 시장으로 좀 자금이 몰리지 않았나. 특히 중국 시장이 연일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여기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러지 못하다는 점이 좀 상당히 좀 아쉽고 좀 안타깝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조정을 또 받은 만큼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또 보기 때문에 지금 하락에 대해서 물론 상대적으로 좀 몇몇 업종들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지금 반등하는 업종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제외한 다른 종목들 보유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힘든 시기가 좀 될 수 있는데 이런 시기도 또 금방 또 지나갑니다. 실적 시즌 다가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업종들도 충분히 또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조정에 대해서는 일단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2,520선 아침까지만 해도 상승세가 유지되다가 이제 좀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어제 저점을 좀 깨는 모습이죠. 금요일날 저점을 이제 깨러 가고 있는데
뭐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확실히 이제 거래 대금이 좀 터져주면서 올라와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미국장이 휴장이다 보니까 뭐 최소한 이제 양봉 이 시가 자리라도 좀 올려놓으면서 오후장에 마감해 주면 좋을 텐데 그건 이제 또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도록 하고 직전에 이제 저항대 자리 역할을 했었던 구간이 있죠. 이런 2,500선, 2,550선 이런 자리들이 일단 직전의 저항대 라인이 이제 지지 역할을 좀 하는데 이런 자리가 깨지면은 좀 한동안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이번 주는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 이미 좀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은 대부분 나왔고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슬슬 실적 발표가 나올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실적 발표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에 따른 이슈들이 좀 적용된다면 이제 FOMC 같은 경우는 1월 말에 또 있기 때문에 뭐 그 전까지는 이제 실적주들에 의한 흐름으로 인해서 시장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충분히 단기적으로 많이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한번 기술적 반등은 나올 만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보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1.2% 정도 하락인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약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2차 전지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지금 홍해 관련해서 지금 수에즈 운하 쪽이 지금 진입을 못하고 있죠. 화물선들이. 거기에 따라서 테슬라에 있는 독일에 있는 테슬라 공장들이 부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생산이 지금 2주째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제 미국장 금요일날 미국장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한 3.4% 정도 하락을 했고요. 뭐 루시드라든지 이런 전기차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하락을 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그에 따른 코스닥 시장이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나 1,000 종목이 넘는 하락 종목들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방에 대한 지지 라인을 좀 체크해 보자고 하면은 그나마 이제 직전에 또 지지했던 구간들 좀 체크해 보면은 한 845포인트 정도를 좀 볼 수 있고요. 뭐 850포인트도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드리면은 845포인트 정도를 지지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번 정도 더 밀리게 되면은 아마 그런 지지 라인을 확인하러 갈 수 있을 겁니다. 이미 21선 자리는 좀 이탈을 했고요. 오늘 좀 반등은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게 됐었을 때 아마 내일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미국장이 휴장이다 보니까 뭐 테슬라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들이 역시나 좀 반등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내일 또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 단기간에 지정할 수 있는 리스크가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당분간 조정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코스닥 시장은 약세 흐름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하지만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따가 좀 말씀 좀 드리겠지만 뭐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있어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반도체 업종이 좀 잘 받쳐준다면 그래도 뭐 하락에 대한 반등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실적 발표 시즌에 맞춰서 종목들이 좀 나올 텐데 거기에 따른 개별 이슈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시장을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점점 심화되고 있는 중동 리스크와 국내 증시에도 타격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주들과 전쟁 관련주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 좀 하락불을 키면서 하락 지지 라인을 확인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실적 시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을 전후로 해서 활기를 띨 수 있을지 대비책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금종욱 남겨주시면 저희와 시장 대응 전망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장에 상승 중인 섹터들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식스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힘쓰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식스지 관련주들 시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좀 상승 흐름 잡히고 있습니다. 주도 테마로서의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네, 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뭐 저점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만한 종목들이 좀 일단 이런 6G나 5G 관련주들 쪽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금요일날 조정받은 이후에 오늘 추가적인 좀 상승이 나왔어요. 뭐 새로운 이슈는 나온 게 없고 이제 스페이스X가 이제 폰으로 위성통신 서비스로 이제 첫 문자 서비스 이제 왔다 이런 좀 내용들이 좀 있어서 위성 관련주들은 뭐 계속 일단 내년까지도 좀 봐야 될 업종이라고 그때 설명을 좀 드렸었던 게 물론 뭐 스페이스X 관련 이유도 있고 정부에서도 일단 우주항공 쪽으로 계속 투자한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부터 상용화될 자율주행차 이런 통신 관련해서는 계속 꾸준하게 좀 성장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매출은 안 좋습니다. 아마 4분기 실적이 그렇게 뭐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장비 쪽은 시장도 흐름도 계속 넘어갈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차트적인 면을 봤었을 때도 저점에서 이제 거래 대금이 좀 터지면서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어제 같은 경우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이제 음봉으로 좀 빠져서 일단 하방에 대한 지지를 좀 확인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좀 바로 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빠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침에 저희 그 노라 쪽에 계신 분들에게는 5G라든지 6G 요 통신 장비에 대한 그 종목들의 설명을 좀 해드렸거든요. 아마 보셨던 분들은 좀 도움을 좀 받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일단 종목으로 좀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에이스테크가 15% 정도 상승이 좀 나왔죠. 그래서 저점에 대한 지지는 어느 정도 좀 나와주고 있다. 1,800원 부근 이렇게 지지가 한번 나왔고 일단 상승이 12월에 한번 나왔다가 조정을 좀 받아서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고 정고점 자리 확인하러 올라오는 상승이 좀 나와줬죠. 이 앞서 매물대에 대한 확인을 좀 했고 이런 자리가 이제 뚫어준다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자리는 남아있다. 그래서 에이스테크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KMW를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일단 거래 대금도 더 많이 나왔고 앞서 매물대까지 소화를 했기 때문에 오늘 상승률은 에이스테크가 조금 더 좋긴 한데 시총적인 면도 더 크기 때문에 에이스테크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보실 분들은 KMW를 보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예전에 한번 9월 달에 상승이 한번 나왔었던 구간들 지지해줬죠. 저점을 좀 지지해주고 제가 좋아하는 이런 저점 올라가는 패턴들 그리고 최근에 거래 대금도 강하게 나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KMW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체크해서 오늘 좀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오늘 당장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 좀 드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일단 분봉 타점도 제가 목요일날 뭐 8시 방송에서도 강의 드렸듯이 이렇게 분봉에서 지지 확인하고 타점 잡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래 대금 터진 자리에서는 직전에 이런 거래 대금 터졌을 때 나왔었던 이런 지지 구간들 뭐 체크해서 눌림목 자리를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다. 오히려 급하게 잡으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 뭐 당장 이 종목 없다고 해서 내 종목이 포트가 뭐 잘못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충분히 좀 시간 두고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종목들이 아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적인 종목들 뭐 유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물류 테마 쪽이라든지 아니면 해운 쪽이라든지 이런 거를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거지 지금 이런 6G 쪽이라든지 반도체 업종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좀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업종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여유를 두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물론 큰 비중으로 지금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긴 흐름으로 접근하실 때는 비중을 좀 낮게 모아가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으니까 일단 이런 통신 장비 업종들도 좀 포트에 한번 담아보면 좋은 업종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일단 탑픽 종목으로 볼 수 있다면은 이제 KMW 그리고 에이스테크 이 종목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통신 장비 쪽으로는 정부 투자의 확대와 더불어서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들도 앞으로의 성장성을 띌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주셨고요. KMW가 좀 주가적인 매력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타점들은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갤럭시 S24가 출시가 이번 주로 다가왔습니다. 애플보다도 먼저 세계 최초로 AI 폰을 공개를 할 텐데요. AI 주들 그리고 AI 반도체주들까지 흐름 짚어주실까요?
네, 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이제 이번 주에 있고 뭐 사전 예약까지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언팩 행사에서 어떤 제품이 나올지 지금 CS 2024에서는 대략적으로 뭐 이런 온디바이스 관련 제품들이 어느 정도 좀 보여지는 게 있었고요. 뭐 레빗이라는 제품도 좀 많이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게 뭐 핸드폰은 아니에요. 핸드폰은 아닌데 그 온디바이스를 적용한 반도체 AI를 쓸 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저도 뭐 관심 있게 봤습니다. 뭐 제가 그걸 사겠다는 건 아닌데 영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충분히 이제 이 AI 뭐 예전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하지 않아도 기계 자체 내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제품이다. 그래서 뭐 앞으로는 이제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온디바이스라는 온디바이스 AI라는 게 우리들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다가올 시기가 이제 온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혜를 볼 수도 있는 종목들, 일단 온디바이스라든지 CX에 관련주들 오늘 좀 상승이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또, 뭐 발표가 좀 나온 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622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온 것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금액적인 부분이 워낙 크다 보니까 622조라는 금액 자체가 실제로 이제 뭐 그 자금이 된다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뭐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뭐 꿈을 먹고 자라는 테마들이 이런 금액적인 부분에서 좀 워낙 크다 보니까 좀 오늘 반응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오셈이 오늘 17% 정도 상승이 좀 나왔고요. 제주반도체 미친 듯이 상승이 좀 나와도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뭐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간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뭐 네오셈과 제주반도체 너무 상승을 좀 많이 해서 저도 이거를 좀 따라잡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미 좀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21선 뭐 가장 기본적으로 21선 자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1선 자리가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으로 또 들고 가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글쎄요 뭐 어떤 자리가 됐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언제든지 밀려도 기본적으로 뭐 한 10%씩 밀릴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접근하시더라도 좀 비중 낮게 눌림목을 좀 보시는 게 맞는데 뭐 지금 이제 21선 자리가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21선 자리에서 한 번 정도 더 반등을 좀 기대는 해볼 수 있겠지만 이제 갤럭시 24 언팩 행사가 나오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재료 소멸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제품이 나오든 시장에서 이제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반영이 좀 됐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공략을 하시기보다는 일단 언팩 행사 끝나고 나서 시장에서 이제 반응을 좀 보고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도 이제 언팩 행사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 우와 해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놀랄만한 기술이 나와도 재료 소멸로 빠질 거고요. 실망감을 또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밖에 안 되나 기술이? 그래서 실망감에도 빠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언팩 행사 나올 때쯤 해서 반도체 업종들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대비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나서 신규 매수를 잡으셔도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만한 제품들은 온디바이스에 적용될 거고 뭐 CXL도 적용될 거기 때문에 차라리 좀 가격적인 조정을 좀 기다리셨다가 반도체 업종을 매수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네오셈이나 제주반도체 모두 단기적인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고 재료 소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보다는 출시 이후에 공략점들을 잡아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미국과 영국이 후티 이 공격지를 공습하면서 중동 리스크가 다시금 좀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을 텐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물류 테마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세한 분석해 주실까요? 네, 뭐 여태까지 계속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유가 상승 관련주라든지 뭐 해운주에 대해서는 자주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금요일 날 이제 상승했었던 테마 중에 하나가 또 물류 테마 쪽입니다. 역시나 또 뭐 해운주와 좀 어느 정도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뭐 테마라고 좀 보실 수 있는데 오늘은 좀 동방이 상한가를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적인 부분에서 계속 뭐 이어진다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가 않네요. 얘기들을 하는 거 보니까 뭐 이란 쪽에서도 물론 공격은 하진 않겠죠.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타격은 하진 않겠지만, 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가만히 있진 않겠다라고 계속 위협적인 모습은 좀 보여주고 있고, 일단 방문에 의해서 계속 이런 수에즈 운하 쪽으로 지나가는 배들에 대한 공격들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란 쪽도 마찬가지고, 뭐, 하마스 쪽도 마찬가지고, 미군하고 직접적으로 대립해서 이길 수 있을 만한 나라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위협은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큰 타격은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악재들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시장이 좀 빠지다 보니까, 뭐 서로 이 악재가 악재를 좀 부르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을 좀 많이 했어요. 이슈가 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적인 부분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리스크입니다. 갑자기 또, 미군에 대해서, 뭐 좋은, 뭐 이제 화해 모드로 간다면은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다 하더라도 내일 또 바로 또 개파락으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가 이제 금요일 날도 말씀 좀 드렸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바로 갭상승하고 나서 상한가에 들어갈 수 있지만 또 바로 또 내일 개파락으로 빠질 수도 있는 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적인 부분에 의한 테마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유가 상승이라든지 뭐 해운주 쪽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일단 시장에서 자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쏠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블랙 테마,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상승하는 테마 쪽인데 이런 부분이 이제 지수가 밀렸을 때 강세를 좀 보이고 뭐 오늘 이제 특히 2차 전지 관련주들에 의해서 코스닥이 좀 밀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자금이 좀 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내일 한번 또 보실 수는 있겠지만 비중이 좀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줄이고 나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시장에서 계속 나오는 이슈들을 실시간으로 좀 체크하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내용들은 제가 계속 실시간으로 나오는 뉴스들은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고 뭐 이제는 뭐 지금 보셔야 될 거는 하나, 이런, 전쟁 관련 이슈만 보셔야 되는 게 아니고,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최근에 이제 번외적인 얘기지만, 뭐, 비트코인 ETF 상장에 따른, 뭐, 현물 ETF 상장에 따른 코인 가격들도 변화가 좀 심해서 관련주들이 좀 변동성이 나올 거고요.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적인 부분도 북한발 리스크도 있고, 이런 중동 지역 리스크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좀 보면서, 그냥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게 이제 실시간으로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 관련돼서 이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업종들은 밀려도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내가 좀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서 좀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금 뭐 물류 테마라든지 해운주 그리고 유가 상승 관련주 방산 테마 이쪽을 좀 공략을 하시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리뷰 종목으로 좀 넘어가면은, 뭐, 스톰테크는 제가 이제 수익 실현에 사인을 좀 줄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리뷰는 안 드릴 텐데, 일단 뭐 21선 자리, 이런 자리가 지금 지지돼서 반등 나올지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정수기 관련, 부품 주라고 좀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금요일 날 일단 매도 의견 좀 드려서 수익을 좀 챙겨드렸고 MBT는 일단은 웹툰 관련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 관련 이슈가 있는데 역시나 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좀 받았어요. 시장이 좀 빠지다 보니까 조정을 좀 받았는데 뭐 거래 대금 없이 좀 조정을 좀 받았고 이슈는 살아있다 보니까 충분히 좀 시간 여유를 좀 뒀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테마 말고는 지금 매매할 수 있을 만한 단기적인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 좀 시간 두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 하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장중에 21선 자리가 깨졌는데 일단 하방에 대한 지지는 좀 해주고 좀 올라왔습니다. 일단 상승 이후에 조정받고 상승 이후에 조정받고 이런 흐름은 좀 나올 텐데
역시나 실적 관련해서는 엔터 쪽에서는 하이브만한 종목이 없다. 그리고 신규 런칭할 수 있는 이런 그룹들도 계속 나올 수 있는 건 하이브예요. 그리고 그 BTS도 올 상반기부터 전역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뭐 이슈를 좀 상반기까지 두고 보신다면은 충분히 정고점 자리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숫자가 찍히는 거는 하이브니까 일단 눌림시마다 또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 좀 드릴 거고요. 노란톡방에서는 계속 긴 흐름에서도 계속 체크해 드릴 거니까 일단 하이브 보유하신 분들 일단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계속 체크해 드리도록 하고 뭐 아직은 뭐 지수 흐름이 썩 좋지 못하기 때문에 공략주를 드리지는 않는데요. 뭐 오늘 지나고 나서 내일장 미국장 양호하게 흐름 또 나와준다면은 또 따로 공략주를 체크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전쟁 관련된 이슈라든지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저희와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오후장에서 공략할 만한 종목이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금종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남겨주시면 저희와 오후장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선인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요즘 뭐 8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오늘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좀 힘이 많이 빠지네요. 오늘까지 빠지면 9거래일 연속인데 네.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요.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의 좀 연속이라 저희도 조금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뭐 비트코인 ETF 승인 이슈부터 해서 주식시장에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신용에 대한 부분 뭐 또 사상 뭐 최고치 찍고 가는 그런 듯한 모양도 보이기도 하고 이래저래 뭐 QT에 대한 부분도 약간은 조금은 천천히 조금 가는 듯한 모양새이기도 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피벗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3월이 아닌 또 5, 6월로 밀리는 모습에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조금은 힘이 없어요. 근데 이제 미리 한 5월이나 6월쯤 될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이번 주 한 주간 역시나 좀 재미가 없는 그런 모습이 보일 것 같은데요. 이번 주 한 주간 또 시장이 횡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 단기 급등주에 대한 좀 대응 자체가 좀 많아지는 것 같은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장에서요, 반도체 중심으로 한 그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이 하락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고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선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잠한 시장 흐름 속에서 단기 급등주들만이 좀 반짝이고 있는 흐름인데 이런 장세 속에서 반도체주들을 비롯한 이 대형주들 어떻게 매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코스피의 방향, 실적이 결정입니다.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는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TSMC 등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국내 증시는 다음 주 SK하이닉스와 현대차, 포스코홀딩스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장세가 시작된다면 어떤 전략으로 세워볼 수 있을지 김선인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앞선 시황에서 이번 주는 좀 잠잠한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다면 다음 주는 전문가님 저희가 좀 실적 시즌을 앞두고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이게 시장에서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실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라는 거죠. 23년 전반의 실적이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를 체크하고 거기에 맞춰서 종목들의 변동성, 움직이는 모습들이 이제 보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근데 사실 연초부터 좀 초를 쳤다고 할까요? 삼성도 그렇고 LG 엔솔도 그렇고 실적의 잠정치가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러면 반도체 쪽이 좀 불안하다는 게 좀 의미가 깊어질 수가 있고 엔솔의 실적이 안 좋다는 것은 2차 전지주들의 또 4분기 실적 자체가 불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미 좀 예견이 됐던 바예요. 근데 생각보다 삼성전자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오는 바람에 뭐 약간 좀 현 시장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나 싶긴 한데 2차 전지 쪽도 작년 하반기 보시면 에코프로 라인에서도 그러했지만 4분기 실적도 좋지 않다라고 이미 공표를 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두 축이 되고 있는 시장에 두 축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업종군들이 계속 맥을 못 추다 보니까 그 영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자, 기관들도 최근에 계속적인 좀 매도세를 좀 보이다가 오늘 우선은 매수 대응을 합니다. 보시자면은 연기금 같은 경우 언제부터인가요? 1월 2일 새해 첫날부터 해서 줄기차게 매도하는 연기금이 오늘 그나마 아직은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처음으로 포착이 좀 되고 있고요. 기관들도 1월 3일부터 계속 매도하는 흐름에서 오늘에서야 좀 매수가 좀 잡히기는 시작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물량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매도하는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배당에 따른 이슈. 작년 배당이 괜찮았기 때문에 배당이 좋은 종목들 매수를 신나게 해줬다가 그 물량들을 뱉어내는 기관들이 있다고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좀 드려왔잖아요. 그 물량의 소화 과정이 좀 아직까지 일어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10월과 11월부터 특히나 11월, 12월 시장 자체가 워낙에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흐름 덕이라 표현도 좀 그렇지만은 하락폭이 조금 깊어지는 모양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은 그래도 하락 흐름이 거의 나왔다는 거,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보시자면 이런 거예요. 하락을 항상 하다가 어느 정도 정체 기간에 딱 진입을 하는 게 뭐냐면 오르기 전 횡보하는 구간을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게 11월 말부터 12월 초 정도까지 나왔던 구간인데 이 구간이 라인상의 구간으로 또 지수적인 포인트를 보자면은 한 2,500포인트 초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한 2,500포인트 초반 정도 자리가 현실적으로 좀 바닥 라인에 해당할 수가 있고 이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반등은 안 나올 것 같고요. 어느 일정 부분 소화 과정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볼린저 밴드 하단 자리이기도 한데 아마 한 이번 주 정도는 큰 상승보다는 강보합권의 움직임이거나 횡보하는 흐름으로서의 지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코스닥 쪽으로 좀 가보자면요. 코스닥은 그나마 상황이 좀 양호했었는데 금요일 날 갑자기 급락 나오고 오늘도요. 지금 현재 계속 빠집니다. 현재 1.2%까지 빠지면서 21선 강하게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주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 그 박스권의 자리가 크게 보이진 않아요. 뭐 굳이 맞춰보자면 여기 자리 맞춰 표현을 해보자면 뭐 820포인트까지 내려오긴 하는데 여기까지 빠지는 것은 너무 과단 판단을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1선 이탈 포인트에서 횡보한 이후에 반등하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다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게 된다면 그 영향에 따라서 흔들릴 수도 있겠죠. 이게 조금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당분간은 코스피의 이 방향성을 좀 좌지우지하는 것은 결국 조금 실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 포인트 잘 보시고 다음 주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국내 기관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는 하지 마시고 오히려 바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염두에 두시고요. 기관들이 좀 매수하는 종목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인 건 하락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과 함께 기관들의 매수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르기 위해서는 또 횡보와 숨고르기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입장 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김선윤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자세한 전략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 이야기도 해볼 텐데요. 오랜만에 좀 괜찮은 무상증자 이슈가 나와서 H&B 디자인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었는데 무상증자가 연기됐다라는 이슈가 있어 좀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사실 방송이 아니었으면 진짜 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조금 많이 화가 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무엇이냐면 상장금지 가처분 신청이 있었어요. 전환사채와 BW 신주인수권에 대해서. 자, 그런데요. 지난 금요일 날까지 매수를 했어야지만 12일 금요일까지 매수를 했어야지만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늘부터 권리락이 발생하면서 무상증자를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자 정상인데 가처분 신청이 9일과 11일 날 있었는데 이를 거래소에서 좀 받아들여주면서 무상증자 연기를 해버립니다. 이 내용을 사실 회사 내부자들은 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무방을 오전 내내 진행을 했는데요. 나오지 말아야 될 물량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해서 이상하다. 뭐지? 뭔가 그냥 겁먹으신 분들인가 뭔가 해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뭉텅이 수량들이 계속 나옵니다. 한두 주도 아니고요. 정말 많은 수량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장 끝나고요. 시간에도 끝나고 6시가 넘어서 공시가 나갑니다. 가처분 신청에 따른 무상증자 연기에 대한 부분. 날짜도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언제 다시 한다는 것도요. 예. 장 끝까지 빠졌는데요. 이거는 내부자들이 이 내용을 알고 아는 사람들끼리 정리를 할 겁니다. 정리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조사를 통해서 관련자들을 진짜 엄벌을 쳐야 됩니다. 저도 일개 개인이고 전문가이긴 하고 공시를 통해서 종목을 알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또 하나 수급적인 분석을 통해서 대응하는 건데 회사가 지금 보시면요. 2022년 하반기 때요. 대한종건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요. 이 회사가 매출이 약 1,700억, 1,800억 정도 하는 회사입니다. 작년 그래서 H&B 디자인의 매출 자체가요. 2천억 가까이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이익도 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사 자체가 재무제표를 살펴보자면 갑자기 엄청 튼튼하게 바뀌어버립니다. 22년 매출이 129억이었던 회사가요. 23년 나와 있는 3분기까지의 매출이요. 1,457억입니다. 3분기까지만 해도 10배가 넘어가고요. 4분기 실적이 더해지면 2천억 정도 가까운 매출을 현재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이익 부분도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합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회사의 시총은요. 지난 금요일 하락으로 인해서요. 300억으로 떨어집니다.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 308억입니다. 오늘도 약간 좀 밀려주면서 300억 아래로 현재 떨어졌습니다. 매출이 2천억인 회사가 시총이 300억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금요일도 리딩을 계속 해드렸지만 오늘 아침에도 리딩을 도와드리면서 무료 톡방에다가도 제가 글을 올려드렸어요. 그냥 딱 봤을 때 무상증자 이슈 자체를 우리가 빼버리자는 겁니다. 빼버리고 그냥 기업 가치의 본연의 실적 베이스와 성장성과 그리고 또 하나 시총과 이 주가 상황을 봤을 때는 매력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시총 300억에 매출이 2천억 가까이 올라가고 신주든 BW든 물량이 쌓여 있어. 이 사람들은 주가가 올라야지만 이익이 날 수가 있는 구조였어요. 사실 BW랑 신주, CB 같은 경우 전환 신청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의 단가가 얼마였냐면요. 4,500원대였습니다. 4,500원대 전환 신청을 하면 저는 약간 의아했거든요. 더 올리려고 그런 건가? 그런데 갑자기 가처분 신청이 나옵니다. 또 경영권 분쟁까지 같이 터져버렸죠. 뭔가 이거는 조금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내부자 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공시가 6시 이후에 나갔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수량을 내팽겨 쳤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이 종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분명히 조사하셔가지고 피해를 보신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그나마 위안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 떠나서 생각을 해본 거죠. 물량은 다 나온 것 같고 회사 본연의 가치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은 상황인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 가처분 신청이라는 거 주식 상장 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걸 했을 경우에 다른 상장사들은 과연 얼마의 기간 뒤에 기각이라는 것이 나왔나를 검색을 해보니까 보통 한 5일에서 6일 정도 기각이 된다면은 5일에서 6일 정도 뒤에 그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공지사항으로 보건대도 이 상장금지 가처분 신청행 건 때문에 무상증자 연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은 다시 진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빠르면은 이번 주 초부터 두 건이기 때문에 9일과 11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아니면은 이번 주 안으로 해서 아마 관련된 소식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만약에 좀 길어지게 될 경우 20일 이상 한 달 가까이 걸리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게 만약에 기각이 된다거나 어찌됐든 이슈화가 좀 마무리가 된다면 다시 무상증자를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 현 주가 상황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저로 인해서 이 종목을 매수하시고 대응하셨고 가지고 계시고 손절을 하시고 물을 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요. 종목의 본연의 가치와 맞춰서 현 주가의 상황상 분석을 해본다면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분명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조금 버텨보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답답하시거나 제 욕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당당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오픈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얘기 나누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끝까지 책임지고서 대응을 해드릴 거니까 꼭 아래 보이시는 오픈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하나 뭐 잘못되더라도 제가 다른 종목으로 수익 잘 내드리고 있잖아요. 소록스 같은 경우에도 최고점에 잘 팔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1,800원대까지 떨어질 거다. 그거 잘 팔면 수익 잘 난단 말이죠. 그것도 있고 또 다른 종목으로 제가 대응을 해드릴 거니까요. 들어오셔서 그냥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냥 새 연초에 액땜했다 생각하고 얼마 안 됩니다. 이거 손해 봐봤자 다른 종목으로 또 큰 수익 내드릴 거니까요. 같이 오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MB 디자인의 무상증자 이슈 내부의 소행이 조금 의심이 되는 정황들이 많이 보여서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들도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고 기업 가치나 향후 대응 전망들도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 저희가 작년부터 좀 오랫동안 지켜봤던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OCI 홀딩스 그룹과 함께 통합을 발표하면서 오늘 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경영권 분쟁 이슈도 있는 것 같거든요.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두 종목은요.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한미사이언스가 금요일 저녁부터 굉장히 좀 시끄러웠어요. 이게 이제 OCI랑 손을 잡았습니다. OCI에서 약 7천억이 넘는 7,700억의 규모의 자금을 투자를 했어요. 유상증자 3자 배정으로 해서 2,400억. 그다음에 송영숙 대표와 김원세, 김지유 손잡은 되는 것 같은데 이 물량들을 또 흡수를 합니다. 744만 주가량을요. 그래서 최대 주주가 OCI 홀딩스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님은 나는 몰랐다 통합 결정에 반발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경영권 분쟁 이슈가 같이 생겨버린 겁니다. 뭐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다고는 하는데 몰랐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뭐 제가 봐도 정말 진짜 몰랐다면은 당황스러웠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정말 몰랐을까 싶기도 하고 사실. 그래서 어찌됐든 한미사이언스가 이 이슈를 받고서 주가가 좀 장 초반에 시작 시가부터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다 빠진 상황으로서 플러스 9% 상황을 좀 보여줍니다. 항상 그렇지만 저도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잘 가서 재미를 좀 보게 된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봤던 자리는 이제 8월 달 전고점 넘어가면서 만약에 슈팅이 나온다면
이전에 고점 자리 한 4만 7천 원대 정도 자리가 맥스 고점 정도가 될 수 있다. 우선 1차적으로 이 얘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2차적으로. 근데 그 자리 맞고 또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이슈거리는 좋았는데 당장에 한 번 더 위로 올려치기는 정말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든 겁니다. 그래서 한미사이언스를 만약에 제가 사인을 드려서 매수하셨거나 한미약품이거나 매수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이게 다시 올려치면서 4만 5천 원 이상, 4만 7, 8천 원대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시총 자체도 무겁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단기 급등으로 가기는 좀 어렵고요. 뭐 상장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종목 가능하겠지만 어렵고 차분히 올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라인 자체 현재 4만 2천 원인데요. 4만 2천 원부터 4만 3, 4, 5, 6, 7천 원대를 뚫고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선 당장에 있어서는 한미사이언스는 이슈가 발생하긴 했지만은 신규 접근은 자제해 주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정리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정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 시점에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종목 특성 분석을 통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알아볼게요. 아시아나항공도 이제 대한항공과의 기업 결합을 두고 최대 난관으로 꼽혔던 부분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후 경쟁 당국이 승인을 결정을 했는데요. 일단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앞으로의 주가 향방 어떻게 될까요? 네. 중요한 건 유럽 쪽에서 승인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미국이랑 일본에서도 승인이 나야 되는데 둘 다 승인이 나줘야지만은 최종 결정이 됩니다. 한 군데라도 승인이 안 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선 이슈는 괜찮게 가고 있어서 뭐 합병에 대한 조금 시너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뭐 이렇게까지 합병을 좀 해서 무슨 그림을 그리려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최근에 항공주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뭐 TA항공을 비롯해서 많은 종목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제주항공도 실적이 4분기가 굉장히 좋을 거거든요. 아시아나항공도 굉장히 실적이 좋을 거예요. 대한항공도 좋을 거고요. 올해 1분기도 좋을 거고요. 항공주들은 앞으로 특히나 여행주도 마찬가지지만 실적 성장을 근거로 해서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많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이슈, 합병 이슈를요. 중간중간에 조금 맛있게 정리할 수 있는 단기 트레이딩하면서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닥에서 매수 대응 잘 하셨다가 오늘 같은 이슈가 또 터질 겁니다. 그러면 급등이 한번 탁 나오겠죠. 그래서 급등 나올 때 한번 정리하시고요. 다시 바닥으로 내려왔을 때 다시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다. 요 대응법을 계속 하신다면은 계속 트레이딩하면서 갈 수 있는 종목. 항공주도 어쨌든 계속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트 종목 중에 항공주 하나쯤은 괜찮은데 그 종목 가운데서 아시아나항공도 괜찮다고 판단을 해요. 물론 LCC 쪽이 좀 더 가볍고 상승폭이 크긴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하락하면서 온다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밀린다면 추천드리는 가격은 아시아나항공은요. 11,000원대, 11,500원대가 만약에 다시 한번 온다면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오늘 따라 들어간 건 아니고요. 조정을 이용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긍정적인 실적 전망 속에서 항공주를 하나 정도 편입을 시킨다면 아시아나항공도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세한 가격 전략 노란톡방 통해서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후장 대응 전략도 세워볼게요. 전문가님, 지금 어떤 전략으로 오후장 준비를 해볼까요? 네, 이번 주는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가더라도요, 한계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뭐 큰 변동성 자체가 있긴 할 수도 있는데 뭐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좀 극히 제한적일 겁니다. 그래서 그냥 쉬어가는 한 주가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다만 쉬어가는 시장에서 항상 이제 테마성 종목들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정치 테마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급등주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오히려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해서 반도체 중심으로 보시는 것도 전략적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중심으로 보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오늘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선인 전문가님과 함께 오후장 대응 전략까지도 세워봤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은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코스피의 방향이 실적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식스지와 반도체, 물류 시스템 관련주들 짚어봤습니다. 쉬어가는 한 주 속에서 기대는 금물이다라는 말도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